반갑습니다. 알아두면 여러모로 편리해지는 VLOOKUP 함수에 대한 포스팅입니다. 아무래도 스크린샷만으로는 설명에 한계가 있어서 영상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. VLOOKUP 함수는 lookup, 그러니까 즉 데이터를 찾는 함수입니다. 함수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요. 테이블에서, 그러니까 이런 테이블에서 어떤 값을 찾아서 옆에 있는 L을 띄워줘. 이걸로 끝입니다. 그런데 이 함수가 응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. 특히 일반 행정 업무에서 활용도가 높은데요. 왜 그런지는 진행을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이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말씀드릴게요. 함수의 기본 사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함수의 설명을 먼저 보면요. 배열의 첫 열에서 값을 검색을 하여 지정한 열에 같은 행에서 데이터를 돌려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. 차근차근 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 이 함수의 인자, 다시 말해서 함수의 구성을 미리 적어두었어요. 이 VLOOKUP이라는 함수는 차지값, 차지범위, 단계값, 정확한 일치 여부 이렇게 4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거를 함수의 설명에 연결해서 보자면요. 찾고 싶은 값과 범위를 적어주면 그 범위의 첫 줄에서 값을 찾아서 찾았을 때 옆에 있는 값들 중 내가 지정한 값을 보여준다는 말이 됩니다. 네, 예시를 한번 해볼까요? 제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배고파로 해보겠습니다. 배고파의 제품 코드가 53057090 네, 입력을 해놓고요. 역한에서 함수를 작성을 할 거예요. 일단 VLOOKUP 이 제품 코드 53057090이라는 이 코드를 옆에 있는 제품 정보 테이블에서 찾을 거니까요. 이 셀, 이 27셀을 선택을 하고요. 찾을 범위, 제품 정보에서 찾아야겠죠? 그러니까 이제 이 제품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줍니다. 제가 지금 끌고 나서 이 범위에다가 여기 적혀있는 범위에다가 달러 기호를 붙였는데요. 이건 잠시 후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찾을 범위 지정을 했고 세 번째 단계값 이 53057090이란 이 값을 이 범위의 제일 첫 번째 줄에서 줄을 내려오면서 찾았을 때 세로로 내려오면서 찾았을 때 몇 번째 옆에 있는 애를 단계올 거냐는 거예요. 난 이 배고파라는 상품의 가격이 궁금하니까 하나, 둘, 세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열의 값을 당겨오라고 하겠습니다. 3.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옵션인데요. 그 찾고자 하는 값이 만약 이 테이블 범위 내에 없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. 딱 정확히 이 53057090이라는 값이 있을 때만 값을 당겨주고 아닐 땐 없다고 오류를 표시하려면 그 정확히 일치. 만약에 53057090이 없어도 뭐 7091, 7089 이런 비슷한 애가 있으면 그 값을 땡겨올 거라면 유사일치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. 그런데 데이터 관련일 때에는 이제 정확히 일치를 쓸 일이 훨씬 많을 겁니다. 정확히 일치를 입력할게요. FALSR 오타네요. false를 입력을 하고요. 자, 이제 엔터를 쳐볼 건데요. 함수를 잘 작성을 했다면 이 53057090의 세 번째 줄에 있는 값, 그러니까 이 5만원이 떠야 합니다. 엔터를 쳐보겠습니다. 네, 성공했습니다. 만약 여기서 이걸 세 번째 값이 아니라 뭐 한 두 번째로 한다면 두 번째인 배고파가 나와야 되겠죠. 하나, 둘. 배고파가 나오겠죠? 해보겠습니다. 네, 맞네요. 그리고는 이제 예를 들어 제품 코드를 땡겨요. 69451380 69451380으로 하면 땡겨요의 두 번째 땡겨요라는 글자가 나올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함수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았으니까 기본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. 저는 이 제품 코드랑 구매 수량을 이제 입력을 직접 받고요. 이렇게 두 개 딱 입력을 하면 이렇게 총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하도록 해볼 거예요.
총계는 서메이션을 써서 각 금액의 합계를 넣고 구매 수량이랑 제품 코드는 직접 입력을 할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금액 부분의 함수를 쓸 건데 금액은 방금 한 것처럼 내가 제품 코드 내가 입력한 이 제품 코드를 범위에서 찾았을 때 이렇게 범위에서 찾았을 때 나온 금액의 가격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개별 가격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살 이 구매 수량만큼 곱셈을 하는 거죠. 그랬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보여줘라 라고 할 거고요. 얘를 자동 채우기로 RSL에도 복사를 해줬습니다. 일단 오류가 떴는데요. 이 NA 오류는요. 값이 없을 때 나오는 오류입니다. 오류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볼게요. 설명을 누르는데 뜨는데 시간 좀 걸리는데 잠깐 기다려봅시다. 네, 지금 이 제품 코드 이 7번 칸에 써있는 제품 코드를 이 테이블 안에서 검색을 하잖아요. 그런데 지금 이 27셀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저 27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 테이블 내에서 저 빈 값, 이 비어있는 값을 찾으려고 그럴 때 비어있는 제품 코드는 없다라고 오류가 뜨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지금 내가 어떠한 제품 코드 하나 값을 넣는다면 이 오류는 바로 해결이 될 거예요. 제가 실수로 도움을 했었는데요. 5305-7090 쓰고 구매 수량은 없었기 때문에 금액 곱하기 0에서 금액이 0이 뜬 거고요. 수량을 몇 개를 구매를 해볼까요? 자, 5개 하고 두 번째로는 다른 품목을 또 무엇을 사볼까나. 얘도 한 개. 교촌은 비싸니까요. 세 번째로 4811, 4882. 얘는 제일 2개고. 네 번째 네일을 구매합시다. 저에겐 네일이 중요하니까 오타가 났네요. 네. 5455-8038로 수정을 하겠습니다. 자, 네일을 구매를 해서요. 네, 이렇게 하고. 지금 이게 총액에 오류 같은 거 위에 오류가 있어서 그런데요. 이거 두 개를 일단 지우겠습니다. 지우면 짜잔 이렇게 총계가 나옵니다. 네, 이렇게 이 함수의 기본적인 동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. 함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죠. 값을 어떠한 내가 찾고 싶은 값이 있을 때 그 값을 범위의 이 첫 번째 줄에서 세로로 쭉 내려오면서 찾아서 내가 지정한 칸만큼 옆에 있는 애를 알려준다. 이걸로 그냥 끝이에요. 이 세로로 내려오면서 찾는 거 말고 가로로 가면서 찾는 함수도 있긴 합니다. H룩업이라고 하는데요. 어쨌든 같은 기능인데 방향만 옆으로 가요. 아무튼 응용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이 이 포스팅을 하게 된 진짜 목적입니다. 이 간단한 함수를 가지고 조금만 응용하면 우리의 눈과 손목을 보호할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지금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하거나 대조를 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지금 명단. 이 예를 보자면 이쪽은 지금 이 왼쪽들은 교육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. 그리고 이 오른쪽은 교육을 신청한 사람들이에요. 만약에 내가 이 둘을 비교를 해서 교육을 신청해야 하는데 안 한 사람들한테는 신청을 하라는 연락을 해야 하고, 교육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신청하면 안 되는 사람, 즉 대상자가 아닌데 신청한 사람은 이제 확인해서 취소를 해야 한다고 칠게요. 신청 확인을 하고 대상자를 확인하고 이런 거를 만약에 수기로 한다 그러면요. 만약에 이게 한두 명이 아니면요. 좀 많이 어렵겠죠? V루컵을 가지고 빠르게 하겠습니다. V루컵을 써요. 먼저 이 왼쪽에 있는 이 대상자가 신청자 목록에 있는지, 그러니까 잘 신청했는지를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범위를 신청자로 잡고 절대 못 걸어주고,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이 필요하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있냐 없냐, 즉 오류를 찾았을 때 오류가 있냐 없냐만 오류가 나냐 아니냐만 볼 거기 때문에 1을 썼습니다. 그냥 첫 번째 열로 한 거예요. 그러고 나서
해서 들어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. 요 샵으로 시작하는 요게 오류가 발생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다시 대상자 여부도 똑같이 신청한 사람의 이름이 대상자 명단에 있는 게 맞는지 범위를 잡고 얘도 똑같이 첫 번째 열을 그냥 쓰고 벌스를 써서 드래그 하면요. 지금 이 NA 오류가 값이 없다는 말이 되잖아요. 즉 교육 대상자 명단에서의 NA 값에 대한 해석, 그리고 교육 신청자에서의 NA 오류 값에 대한 해석, 이게 중요한 겁니다. 그러니까요, 지금 이 치킨이라는 사람은 신청 확인에 숫자가 뭐가 떴어요. 그러면 어쨌든 오류가 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. 얘네들은 지금 오류가 난 사람들이고, 이 사람들은 교육을 했는데 신청자 명단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. 반대로 신청자 명단에서의 NA 값의 오류는 이 사람이 신청 대상자가 아닌데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똑같이 다 오류로만 떠 있고 숫자로만 돼 있으니까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거를 수정을 조금 해봤습니다. 이제 NA라는 함수를 쓸 건데요. 이건 그냥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, 그러니까 나 스스로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부가적인 함수예요. 뭐 이거는 필수로 쓰는 게 아닙니다.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셀값이 NA 오류가 뜨면 내라고 알려주는 함수입니다. 자, if 만약에 이 결과값이 NA 오류가 트루면 맞으면 값이 오류가 나면 여기서 보자.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한 사람이니까 뭐라고 말할까? 신청하라고 연락하기. 네, 아니면 빈칸. 이렇게 해서 쭉 긁어주고요. 여기도 만약에 여기는 이제 신청 대상이 아닌데 신청해버린 사람이니까 똑같이 if랑 쟤를 써서 얘가 참이 나오면 취소하라고 연락하기 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빈칸 해서 짠. 어때요? 이거 그냥 찾기 함수인데 비교해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물론 이제 보다 전문적이면서 기능이 강력한 함수들이 엑셀은 더 많이 있습니다. 뭐 인덱스 함수라던가 매치, 아니면 배열 함수를 쓰는 방법도 있겠고요. 아니면 그 똑같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액세스 같은 프로그램을 써도 돼요. 근데 제가 굳이 이 VLOOKUP 함수를 말씀을 드린 건 얘는 진짜 간단하거든요. 직관적이고 이런 간단한 함수로도 약간 응용만 하면 행정 업무에서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,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고생하셨고요. 마지막으로 이 함수를 사용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. 네, VLOOKUP을 쓰실 때 조금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. 아무래도 간단한 함수이기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알고 사용하셔야 된다, 이런 의미인데요.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먼저 범위 고정인데요. 이건 굳이 VLOOKUP이 아니더라도 그냥 함수를 쓸 때 중요한 이야기예요. 제가 조금 아까 그 달러 기호 관련해서 이따 말씀드리겠다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? 네, 그건데요. 일단 우리가 엑셀로 데이터 함수를 쓴다는 건 뭔가 대량의 작업거리를 반복화해서 이제 매크로화 시킨다는 데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 끌어서 자동 채우기를 할 거라는 거죠. 근데 그 엑셀은 상당히 똑똑해서요. 마우스를 끌어서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그 함수에 쓰인 셀 주소, 저 주소를 알아서 척척하고 바꿉니다. 솔직히 말하면 당연해요. 지금 첫 줄에서는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53057090 얘를 이 범위 안에서 찾아야 하지만 이 아래쪽에서는 42017077 이 두 번째 줄을 범위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.
즉 마우스로 한 칸 내려서 이렇게 복사해서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찾으려는 값도 자동적으로 한 칸 아래의 값을 찾겠다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. 얘가 이제 멍청한 부분도 있는 게 이 차지 범위에도 기본적으로는 얘가 적용이 됩니다. 한 칸 내렸다고, 마우스 복사해서 한 칸 내렸다고 이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범위까지 한 칸 내려버린다면 제대로 안 찾지겠죠?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. 네, 하고 자동 채우기를 쫙 했을 때 제일 아래줄 하나 빠졌네요. 다시 했을 때 보시면요, 범위가 제일 윗줄에서 설정한 범위는, 제일 윗줄은 제대로 적용이 돼서 이렇게 범위 딱 들어갔지만 내려갔습니다. 제일 위에가 빠지고 제일 아래 빈칸이 추가가 됐어요. 이렇게 되면 제대로 검색이 잘 안 되겠죠.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셀 주소에다가 F4를 눌러서 달러 기호를 붙이게 되면, 이렇게 붙이게 되면 끌어서 자동 채우기를 하더라도 고정시킨 주소는 변하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. 즉 데이터 처리 관련해서 함수를 사용하려면 찾을 범위를 적절하게 고정시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, 이게 첫 번째 드릴 말씀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. 이 VLOOKUP이라는 함수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좀 보면요, 첫 열에서 값을 검색을 해서 내려오면서 찾으면 옆에 있는 애를 돌려준다. 이걸로 끝이에요. 다시 말하면 한 번 찾아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. 내려오면서 한 번 찾아서 그 값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뭘 다시 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뭐 반복 작업을 더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있을 때 지금 이 배고파라는 코드가 만약에 한 번 더 반복이 된다고 칠게요.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 배고파 5만원에 대한 금액 25만원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저 5305-7090을 제일 첫 줄에서 찾아서 그 5만원 값을 반환을 해버렸기 때문이에요. 그 다음에는 다시 5300 나오거나 어쩌거나 무시를 합니다. 이렇게 바꾸면 두 번째 3,000원짜리가 5개가 적용이 돼서 15,000원이 된 거죠. 다시 말하면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거에서 찾아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함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즉 무엇을 가지고 찾을지를 우리가 잘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중복되지 않는 값, 고유하면서도 유일한 값으로 비교를 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학번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, 이게 제일 첫 줄에 있는 값을 가지고 찾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 없으면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지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되고, 검색을 할 때는 고유한 값을 가지고 키값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. 요거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, 한 번 찾았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찾아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. 한 번 배고파를 찾고 5만원이 반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또 찾아야 되는 경우, 3,000원짜리도 찾아서 다 찾아서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경우. 근데 이럴 때는 VLOOKUP은 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. 피터를 쓰시거나 인덱스나 매치, 배열 함수를 쓰시거나 해야 한다는 거죠. 아무튼 키값, 이 키값은 아무거나 키값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다. 고유하면서도 유일한 값을 키값으로 가져야 한다.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하고요.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. 그럼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